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국가의 운명을 걸었다고까지 할 수 있는 한국 이민 정책의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좀 무거운 단어죠. 실존적 위협이라니.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말 극단적인 질문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인구 소멸, 이거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하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한국의 대담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도대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현실부터 짚어봐야겠죠. 사라지는 국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한국의 인구 위기 과연 어느 수준일까요? 위기의 핵심을 짚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뭐니 해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죠. 정부가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솔직히 역부족이었고요. 그 결과 일할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가요. 특히 이게 지방으로 가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역 경제 자체가 그냥 뿌리채 흔들릴 지경이에요. 이렇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한국이 드디어 큰 결단을 내립니다. 국가 전략의 방향을 아예 틀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이민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주 단호해요.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와, 이 한 문장에서 얼마나 절박한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민은 이제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관점의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그냥 잠깐 와서 일하고 돌아갈 임시 인력으로만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전처럼 정부가 위에서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 사정에 맞게 해법을 찾도록 하는 지역 맞춤형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큰 변화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무기는 뭘까요? 바로 지역 특화형 비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지역 특화형 비자, 이름 그대로예요. 지역에 딱 맞춘 비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 도시들이 우리 동네에는 이런 산업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하고 외국인을 직접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법무부가 심사해서 비자를 내주는 거죠. 이 제도의 딱 하나, 핵심 목표는 바로 사람이 없는 지역에 외국인이 뿌리 내리고 살게 하자는 겁니다. 작동 방식도 아주 간단해요. 1단계, 지자체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콕 집어서 추천한다. 2단계, 법무부가 서류 보고 오케이, 승인한다. 3단계, 비자 받은 외국인은 바로 그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깔끔하죠? 이 비자도 종류가 3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는 우수 인재, 연구원이나 전문가 같은 분들이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람들. 두 번째는 숙련 기능 인력. 당장 공장에서 농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기술 있는 분들을 모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우리 동포들을 모셔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끈끈해지자는 거죠. 딱 봐도 지역마다 필요한 사람이 다르니 맞춤형으로 뽑겠다는 의도가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큰 변화가 과연 순탄하게만 흘러갈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부터는 이 정책이 마주한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그냥 문만 연다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아주 복잡한 갈등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정말 산더미 같죠?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이거예요. 한쪽에는 경제적 필요가 있어요. 당장 사람이 없어서 공장 문 닫게 생겼다. 우리 동네가 곧 사라질 판이다 하는 절박함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사회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임금만 자꾸 낮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요. 이 둘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갈등의 주체들도 꽤 명확해요. 우선 노동계에서는 이러다 저임금 구조가 아예 굳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고요. 정부 부처인 법무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죠. 효율적으로 관리도 해야겠고 그렇다고 통제를 너무 놓을 수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먼저 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흐름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해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일할 사람 데려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여기서 정말 안정적으로 일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진짜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제안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라는 곳에서는 이주 노동자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똑똑한 외국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미래 인재로 키우자는 이야기도 하고요. 단순히 지금 당장 일할 사람을 넘어 다음 세대와 미래까지 내다보는 고민이 시작된 거죠. 네, 오늘 한국이 마주한 거대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모든 논의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비자를 내주고 제도를 만드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진정으로 모두를 깨닫는 나라는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